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다가 더불어 2주도 안 돼서 그러니까요. 2주까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제가 처음 요 책 나왔을 때, 요때가 이제 한 달 만에 개정판, 아니요. 한 달 만에 2세를 찍었어가지고. 맞아요. 과연 이제 이번에 책은 얼마 만에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개정판이기 때문에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또 내용이 들어간 거라. 그쵸. 저희도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예상은 했어요, 선생님, 사실은. 진짜요? 왜냐하면 이제 절판이 되고 나서 선생님께서 이제 계속 이제 새로운 책 내용을 넣어서 나는 그 다음 책으로 하고 싶다. 이건 더 이상 안 찍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하셔서 선생님 원고를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걸렸잖아요. 그렇죠. 좀 생각보다 많이 걸렸어요. 네, 저희가 이제 오래 걸렸어요, 좀. 그랬는데 이제 그럴 때 책을 얼마나 기다리시는지의 반응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전국의 지사와 대형 서점과 이런 데서 계속 주문서가 절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출판사로. 그래서 선생님한테 몇 번 제가 아마 맞아요. 교보문고 이런 데서 이제 절판으로 해가지고 책들에 들어온 화면을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하셔서 이사님이랑 통화하다가 알라딘에서 중고서적을 이 책을 너무 비싸게 사신다고 많은 분들이 이 책을. 그래서 아니 왜 이거를 왜 이렇게 비싸게 사실까? 막 이랬거든요 제가. 자, 심지어 이제 개정판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책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 선생님들 뭘 보시면 되냐면, 이 책을 얼마나 기다리는 독자들이 있는지를 이제 알고 싶으시면, 중고 서점이나 이제 중고 거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 책들이 이제 내가 원하는 책들이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책이 지금 얼마나 이렇게 소중하게 지금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구나를 아실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야담이지만 심지어 이 책이 7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걸 7만 원 주고 이제 하시는구나. 거래가 되는구나. 네네네네. 그래서 그만큼 기다리신 분들이 많았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쵸. 그쵸. 선생님. 왜냐? 더더군다나 이렇게 두꺼워졌으니까. 그렇죠. 완전 두께가 저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보면 선생님들 잘 안 느껴지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가 들면 이 차이와 이 차이는 엄청 나요. 책이. 아마 그쵸. 이제 구입을 하신 선생님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아주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두꺼워진 이유 뭘까요? 아무래도 사실 근데 이때는 네네. 제가 물론 이 당시에도 뭔가 굉장히 많은 것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내고 이제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거든요. 5년이 됐나요? 벌써? 5년이 됐어요. 5년이 근데 됐구나. 그 사이에 제 생각보다 예상보다 좀 더 많은 일을 아무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더 쏟아내야 될 말이 많아진 거예요. 그쵸. 원래 말도 많은데 이제 책으로 내려다 보니까 너무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 안 실린 것들도 중간중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라이브나 이제 이런 오늘 같은 날에 이제 풀어내려고 일부러는 아니지만 그 안 담긴 내용들이 있는데 네네. 아무튼 그런 말들이 많이 좀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 구매 인증 매트를 이제 마감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너무 기억에 남았던 게 이런 것까지 실어주신다고요? 뭐 이런 네네, 댓글.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가 대체 얼마까지일까? 그리고 제가 이제 선생님 뵈야 되니까 정독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사실 이제 앞으로도 아마 이제 학원을 뭐 개업하거나 경영을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적정한 이론과 경험이 다 아우러져 있는 데다가 이제 저는 선생님을 안 세월이 있으니까 그렇죠. 저자를 알고 나서 책 읽으니까 책 그 구석구석에 있는 막 일화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야기들이 정말 너무 재밌게. 근데 아마 선생님들도 저는 이제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몰라도 나 이분 알아 이렇게 생각될 만큼 이제 선생님 너무 자주 뵀단 말이에요. SNS나 뭐 세미나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안다고, 그러니까 왠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그 사람이랑 말을 한 번도 섞어보지 못했는데 그 사람을 자꾸 보다 보면 나는 이분을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이게 아는 분의 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저를 SNS에서 오랫동안 팔로우하신 분들은 네. 어쨌건 이게 계속 봐오셨던 저의 그냥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쌓여서 완성된 게 결국은 이제 이 책이거든요. 네, 그렇다 그쵸. 보니까 네. 아마 되게 친숙하실 것 같다. 특히 저 인스타 오래 보신 분들은. 네. 그래서 선생님 일단은 시작할 때 이 부분을 꼭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책에 대한 평가 중에 제일 중요한 평가는 아마도 음악 학원 경영서로는 책이 아예 없었다. 음악 그쵸. 학원 경영에 대한 네네네. 책은 없었다. 이제 이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위치를 이제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저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제쳐놓고라도 이래서 선생님이 이 책을 쓰셨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책이. 네. 왜냐하면 이제 여기 중간에 아마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학원 운영에서 제일 어려운 점, 학원 원장님들의 생생 후기를 선생님께서 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선생님한테 되게 오래 이렇게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머릿말에 그렇게 네, 쓰셨다시피 왜 음악학원은 이렇게 경영이 어려울까에서 하시는 이렇게 레퍼토리가 맞아요. 있으니까 네. 아마도 선생님들께서 다 적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이걸 좀 이 페이지를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학원 운영이 어려운 점 원장님들의 생생 후기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처음이라 좀 그런데 아무래도 진상 어머님들 상대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아이의 연주 영상 보내드렸는데 전 여기서 너무 마음 아팠어요. 아이의 연주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연주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왜 연주 후에 애가 웃지 않고 무표정이냐는 걸로 따지는 어머님이 계셨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네. 자, 다음. 저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보니 실력과 흥미 그 사이에서 중심 잡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죠, 선생님? 네. 레슨하는 걸 방 안에서 지켜보는 어머님 계세요. 심지어 손뼉 치면서 박자 맞춰요. 근데 진짜 이거는 좀 심해요. 그쵸?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선생님이 나가라고 하셨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쵸. 네. 쉽지 않았을 거야, 말하시기가. 그쵸? 그쵸. 어린 선생님들일수록 그쵸. 더 네, 어렵죠, 선생님? 네. 자, 차량 운행을 서비스로 해주고 있는데 본인 자가용인 것처럼 지시하는 어머니. 이거 굉장히 큰 부분을 할애해서 선생님 쓰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공감하면서 읽었는데 본인 아이가 늦게 나올 때는 허허 죄송해요 하셨다가 자기 아이 5분 기다리면 난리 나는 어머니. 그죠? 많이 있을 겁니다. 촬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죠? 예. 네. 진도로 매번 닥달하고 어설프게 아는 피아노 지식으로 여기 이렇게 해달라 저긴 저렇게 해달라 원장 가르치려는 어머님 너무 힘듭니다. 여기서부터 선생님들 다 울고 계실 것 같아요. 좀 강사님 만나기 너무 힘듭니다. 갑자기 잠수 타서 일타지면 당장 원장인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서 저는 너무 공감이 되는 게 강사님의 입장을 또 적어주셨고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또 저도 강사였기 때문에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원장님의 입장을도 써주시니까 그 중심에서 선생님 좀 보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고 원비 문제로 속삭이는 분이요 선불인 원비를 후불같이 내시는 분 원비 밥 먹듯 미루는 분 계속 깎으려고 하시는 분 등의 사례가 있어요. 그쵸? 그쵸, 맞아요. 저희 지금도 사실 있지만, 그냥 지금은 어떤 마인드냐면은, 그냥 뭐, 그달 안에 내면 됐다.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거죠. 맞아요. 연주 영상 보내도 무반응이신 분들도 있고. 많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뭐, 나는 할 거 했다. 나는 보냈고, 보셨을 거고, 그럼 됐다. 사실 이런 마인드로 가는 게 좀 편하죠. 원장한테도. 그렇군요. 자, 그놈의 영수증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싫어요. 레슨하기도 아이들 엄마들 씨름하기도 바쁜데 교육청 이상한 행정으로 별걸 다 힘들게 해요. 그죠? 이제 정기 뭐라 해야 되죠? 감사. 정기 감사. 점검. 네, 그쵸. 준비할 서류들도 생각보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많죠. 근데 옛날보다 간소화되긴 했는데 그래도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있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긴 해야 되죠. 아무래도. 그러시면 진짜. 자, 저렴하게 후려치는 레슨비 받는 학원.
정말 이제는 아닌 거는 아실 그쵸. 텐데. 넘어가십시다. 그러니까요. 쌍값을 네. 강의 레슨하면서 학부모 앞에서 사탕 발리면서 애들 끌어모으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적혀 있어요, 선생님. 본문 안에도. 그죠? 자, 내가 아파도 이거 너무 가슴 아팠어요. 특히 이제 교수하시는 원장님들은 내가 아파도 절대 쉴 수가 없는. 그죠? 그리고 다 참을 수 있는데 나갈 나이 있는데 등록 없을 때 제일 힘들다. 이것도 그렇죠. 사실은 네 정말 아이 졸업 선물 보내도 무반응. 그냥 의뢰껏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신 거죠. 그렇죠. 이런 있죠. 무조건 있죠. 네. 자, 콩쿨 때 대상 받으면 자기 아이 잘 쳐서 안 나오면 선생님 단 이건 뭐 국룰이고. 그죠? 요즘 아이들 연습도 많이 안 하는데 선생님 잡는 어머님들 여전히 계시군요. 본인 아이가 어떤지 생각 안 하고 진짜 선생님으로서 따라주는 것도 아니면서 학원 탓하고 끊는 거. 네. 더 읽으려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가슴이 아프네요, 정말. 다른 아이랑 수시로 비교하면서 이 아이는 진도 전쟁은 정말 항상 있죠. 네, 30년 전이나 현재나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동네 피아노 원장님을 하셨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가장 피아노 학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됐을 때, 네, 그랬을 때 그러니까 모든 어머님들을 저는 집에서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밤마다 저희 어머니가 참 왜 하시지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녁마다 학부모님들과 여러 가지로 너무 이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쵸, 안 끝나죠. 아이들 수업은 분명히 끝났는데, 맞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 학원의 선생님은 뭘까? 어린 마음에도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정말 북적거리고 항상 음악 소리가 났고 피아노 소리가 났는데 그런데 참 점점점이었던.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제가 일단 질문을 뽑았지만 선생님들께서 이제 궁금하신 질문도 계속 올려주시면 중간중간에 같이 읽어드리면서 선생님과 말씀을 좀 나눠볼 겁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느꼈던 건 선생님 되게 여러 부분에서 나는 한 번도 피아노를 한 걸 후회한 적이 없다. 네. 학원을 한 걸 후회한 적이 없다. 잠깐의 권태기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학원 교사가 천직이라고 생각했다. 네.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우연치 않은 계기로 학원을 하게 됐잖아요. 이게 뭐 제가 내가 원장을 해야겠어라고 제가 학원을 창업한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그냥 한번 해봐 가볍게 던져줬던 거를 제가 잘 받아서 운영을 지금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전에 몰랐죠. 내가 학원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도 없었고 뭐 망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뭐 지금 저도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금 학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도 힘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럼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 다음 질문을 이제 제가 그 다음 질문을 어떻게 준비했냐면 그렇다고 생각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든 사건 뭐 없으셨을까? 근데 어떤 뭐 제가 정말 못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상황적인 부분이었죠. 그쵸. 그러니까 코로나 때 강제 휴업됐을 때 그때가 좀 힘들었죠. 왜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교육자지만 그래도 학원 운영하는 사업자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지출들이 있을 텐데 강제 휴업이 내려진 순간 이제 모든 게 올스톱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서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제가 스스로 운영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 힘들었던 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선생님께서 중간에 학원을 한번 접고 그렇죠. 다른 콩쿨 사업과 대관 사업과 뭐 여러 가지를 또 그런 시도했었죠. 걸 본의 아니게 계속 선생님과 이제 간간히 연락을 하면서 선생님의 이제 근황을 듣게 되면 그랬어서 이제 선생님이 드디어 이제 다른 사업을 하시려나 보다.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 대관도 이제 되게 공연장도 그쵸. 인테리어도 하고, 뭐, 시설도 투자해서 조금 괜찮아 보이는 곳으로 운영을 하게 됐었죠. 네네네. 그런데 사실 학원 현장으로 저 돌아가요 하시는 게
사실 너무 짧은 거예요. 6개월도 안 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 학원 안 할 거예요. 이러다가 갑자기 또 다시 학원을 제가 해서 선생님 사실 제가 다시 학원을 이렇게 연락을 드렸었죠. 그래갖고 그때 저는 학원을 해야 되는 체질인가 봐요. 그러셨어요. 선생님, 진짜. 네. 물론 지금 저도 지금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그럼에도 학원 사업에 계속 제가 이제 발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는 이런 에너지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뭔가 이제 제가 얻는 것들을 아이들을 통해 얻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이런 뭔가 이제 에너제틱한 부분들 그리고 뭔가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뭔가 해야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을 통해서 얻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난 진짜 학원 그냥 계속 해야 되나 보다. 소진이 되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한테 다 충전이 돼요.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더 얻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그냥 아이들이 너무 이뻐요 저는. 선생님 이런 대사는 사실 자기 자녀들을 보면서 하는 대사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마인드로 이제 아이들을 만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제가 아직 미혼이지만 그래도 그냥 뭔가 제가 애를 낳았다면은 이렇게 내가 아이들한테 내 아이들한테 하겠다 할 것 같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결혼도 좀 늦게 하고 지금 물론 안 했지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딜레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제가 제 아이를 갖고 결혼을 하면 학원에 이만큼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왜 저를 스스로를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혼하고 애기 나오면은 학원은 진짜 완전 신경 안 쓸 것 같다. 내 애한테 오래 날 것 같다. 우리 너무 예뻐서 그럴 것 같아요. 곤란한데? 그렇죠. 그래서 늦게 하는 거고 또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지금 학부모님 중 한 분이 그 지난주에 카톡이 왔어요. 원장님 제발 결혼 늦게 하세요. 막 이러면서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무랑도 하지 마세요. 그러시면서 가정에 어찌됐건 가정의 아웃라인을 지켜야 되는 어떤 정말 명확한 아웃라인이 생기면 뭔가 아무래도 경계를 분명히 지어야 하는 순간이 와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저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가 몇 시 이후에는 절대로 외부의 전화를 안 받아. 엄마는 핸드폰을 안 봐. 그러니까 몇 시 이후로는 같이 핸드폰을 보지 말자. 아니면 몇 시 이후로는 같이 뭔가를 모여서 하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분명히 자기한테만 집중해줄 엄마가 필요한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때 지나면 뭐 소용없지만 그때가 아마 어머님들이 학부모님들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럼 거꾸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선생님. 힘든 적은 없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행복한 순간이 정말 많으셨다는 건데. 근데 진짜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단연코 좀 뽑는 순간이 단연코 뽑는 순간 제 지금 그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저도 학원을 하면서 물론 아이들이 모두가 다 이쁘지만 그래도 제가 아무래도 좀 더 마음이 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랑 많은 시간을 더 보냈고 저랑 좀 더 잘 맞는 아이들이 이제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저희 이제 고3 친구 있어요. 맨날 춤추던 남자아이. 나 지금은 이제 영상 안 올라오기 때문에 못 보실. 고3이라서 안 올라오는군요. 그렇죠. 이제 근데 현진이가 우리 그 친구가 점점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사춘기도 지나고 하다 보니 조금 이제 많이 좀 얌전해졌어요. 그래서 춤도 잘 안 추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랑 함께한 순간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예고에 붙었을 때 제가 약간 카메라 몰래 찍어놓은 게 있어요. 합격 발표 뜨는 순간. 선생님 그거는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막 안경 이렇게 보시면서 막 울잖아요. 그 순간 제일 기억나는 순간이 이제 그 순간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성인된 제자들이 좀 이제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전 굉장히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꼼꼼할 때 알았던 애들이 지금 이제 성인을 이제 바라보고 있고 이제 성인의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온 순간들을 내가 다 지켜봤다는 그것들. 전 그때가 제일 좀 교육자로서 좀 학원을 오래 하면서 가장 좀 뿌듯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책을 읽으면서 이건 정말 쉽지 않은데 했던 부분이 유어 피아노에는 생각보다 학년 분포가 굉장히 높아요. 고르다. 그러니까 보통 피아노 학원들이 저학년이 제일 많고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그런데 거의 되게 고르게 학년들이 분포가 되어 있다.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적으신 게
아 진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이 많으면은 그만큼 또 이제 그만두는 아이들이 많아진다라고는 같이 보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는 일단 그 고향간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랑 보내는 시간들이 많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렇다 보니까 사실 어느 학원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독수 같은 경우는 빨리 애들 성적 올려야 되지 해서 언제 아이들이랑 놀겠어요. 그치. 논다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네, 언제 그 아이들과 따로 시간을 빼서 뭐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이러겠어요.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음악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저희는 그래서 조금 더 이 아이들과 보내는 저랑의 유대감들이 많이 이렇게 쌓여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결국에는 이 음악이 좋아서도 있지만 뭐 저도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노는 그 커뮤니티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그만두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피아노의 그런 행복도 느낄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애들을 이제 키워보면 진짜 느끼게 되는데 네. 저희 아이를 보면서도 선생님이 좋아야 된다가 되게 그럼요 무조건 그 과목이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사실 그 과목은 선생님이 좋으면 또 좋아지고 그렇죠. 심지어 선생님이 싫은 순간 그 과목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는 게 저는 저희 두 아이를 보면서 너무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 선생님을 만나면서 세계사를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세계사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얘가 그런 걸 이렇게 되게 긴 시점에서 뭔가를 바라보는 그런 공부들을 좋아하는 애가 아니어서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고등학교에 왔는데 이제 선생님이 바뀌면서 그 과목에 대한 흥미도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뭔지 알죠.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그래서 참 어렵구나. 다시 한번. 맞아요. 사실 저도 사실 지금까지 제가 지내면서 참 난 선생복이 많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왔어요. 항상.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없어요. 사실 지금도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 아이들한테 정말 내가 좋은 교사가 되어야겠다라는 게 항상 지금까지도 저는 약간의 저에 대한 그런 희망사, 저 스스로 난 항상 이 아이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그리고 이 아이에게 정말 내가 피아노만 가르쳐주고 그냥 끝나는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멘토로서 뭔가 이 아이에 대한 그 인생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싶어. 저는 항상 그게 제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이를 그냥 내가 단순히 가르치고 땡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더 줘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물질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그래도 얘보다 더 오래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의 내가 경험했던 것 중에 무언가를 좀 더 줘야겠다 이 아이에게. 그런 마인드가 지금까지 계속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또 아이들이 알아주고 어머님들도 알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아이들이 장기간으로 수강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행복한 순간도 같이 커온 아이들이 여전히 그쵸. 지금까지 그냥 음악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사실 그거만으로 더 보람이 있는 게 있을까 싶어요. 그쵸. 선생님 되게 많이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한 거라서. 그쵸.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학원도 결국은 장기전이다. 완전 장기전이죠. 네, 모든 마찬가지. 교육이라는 게 결국 장기전이지만, 그죠? 그렇죠. 그냥 학원을 경영하는 것조차도 장기전일 수밖에 없다. 네, 맞아요. 같은 맥락으로 사실 홍보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도 사실은 학원 운영에 빼놓을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마케팅도 이게 단기간으로 사실 효과가 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네, 정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조급해질 수밖에 없죠. 원장 입장에서는. 맞아요. 당장 아이들이 없고 빨리 아이들을 모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안 들어와. 나가는 아이들만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조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천장 뿌렸는데 천장 뿌렸으면 그래도 한 10%, 1% 오겠지라고 하지만 그게 당장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1년이고 이제 2년 뒤고 그 뒤에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 정말 많아요. 아니 왜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나중에 되게 뒤늦게 느낀 게 저희 아이가 뭔가를 받았으면 그걸 가방에다 꾸겨 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정리하다가 이렇게 꺼내다가 어쩌다가 이제 버릴 수도 있지만 그걸 어디든가에 모아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뭔가 이렇게 그 낱말은 봤어. 그런 학원이 거기 있대더라고 또 봤어. 이렇게 쌓아놨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필요한 시점이 떠올릴 되면 때 딱 그 이름이 떠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홍보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도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게 내가 천장 뿌렸는데 한 명도 안 들어왔어. 좌절하고 실패했다 생각하고서 아무것도 안 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사실. 맞아. 그냥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결과가 내가 보이든 안 보이든. 언젠가는 사실은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결과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도 되게 공감하시지만 내가 어느 세월에 또 이러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이제 홍보를 하는 게 교습소인 경우에는 더 또 힘드시고 혼자 또 하셔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저는 뒤늦게 좀 안 거지만 피아노 선생님들이 되게 샤이하신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제 동생도 샤이해요.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성북점의 원장인 제 동생도 굉장히 샤이기 때문에 홍보를 제가 해줘요. 제가 나가서 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러시죠. 서서 이거 한 장 어머니 이거 받아가세요가 사실 정말 쉽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렇죠. 또 내가 서서 이거까지 해야 돼? 이런 느낌 그렇죠.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해야 되라는 게 저는 사실은 해야 되는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 마인드의 차이. 왜냐면 사실은 학원들은 많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 학원도 주변 학원도 되게 많아요. 정말 많더라고요. 많아요. 지금 여기가 유어피아노 성북점이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정말 많아서. 네,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사회이기 때문에 선택지는 항상 많을 거예요, 부모님들은. 근데 그 선택지 중에 우리를 선택하게 하려면 그냥 쉴 수가 없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냥 쉬는 날이 없어야 돼요. 사실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뭐 항상 저희 지점들에서 잘 되는 학원들이 많지만 항상 저희는 안 쉬거든요. 홍보든 뭐 아이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든 어떤 뭔가 특강이든 뭐 행사든 간에 꾸준하게 하는 이유는 멈춤하지 도태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항상 이제 누가 분명히 따라올 거예요. 내 뒤에 누군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더 젊고 어리고 더 스펙 좋고 이런 분들 계속 나와요. 계속 이제 점점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어리고. 그럼요. 다 나이는 먹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쉬지 않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네. 참. 네, 공감이 되지만 들으면서도 정말 해야 해요. 쉽지 않은. 네, 그래서 사업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그 대표가 원장이 사장이 안 좋아하는 순간 끝났어요. 그래서 항상 내 스스로 채찍질을 계속 스스로 해야 되고 뭔가 다른 것을 내가 어떤 걸 시도해 볼까를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 이제 우리의 직업이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직업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네, 그렇죠. 그렇죠. 자, 저희 애 8살인데 담임쌤이 생각하는 교육이랑 제가 생각하는 교육이랑 너무 틀려서 한동안 이제 연세가 있으신 선생님들인 경우에 학교 현장에서 그런 괴리가 조금 되게 많은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 맞추는 것이 그렇지만 해야죠. 그쵸. 그렇지만 해야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지혜롭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그죠? 맞아요. 아이를 뭐 다른 쪽으로 보내실 게 아니라면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 쉬지 않고 노력해. 그러니까 사실 없어요.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들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우리를 세뇌시켜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 저 잘 시킵니다. 세뇌해야 돼요, 맨날. 그러니까 제가.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자,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제 느꼈던 많은 선생님들도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와, 이런 것까지 알려주신다고요? 막 이런 부분 정말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안 보신 분들도 혹시라도 계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게 사소하다고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정말 사소할 수 있는 뭔가의 양식과 그쵸.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구하기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연주해야 하는데 아이들 사회자 대본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뭐 내가 개원을 할 때 막상 정말 필요한 집기류, 물품 목록 막 이런 거 적어 놓으셨는데 진짜 이런 것까지 적으신다고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정말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거 다 할 수 없어요 이런 분들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쵸, 선생님 규모로도 그렇고 그랬을 때 이 3가지는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이 3가지는 하셔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는 소통이에요. 첫 번째, 소통. 부모님들과의 소통. 그리고 두 번째는 마케팅. 그러니까 되게 다른 갈래거든요. 네네. 소통과 마케팅 그리고 원장 멘탈 관리.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멘탈 관리가 1번인 것 같은데. 네, 바꿀게요. 멘탈 관리 1번이에요.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만약에 뭔가를 더 사실 하려면은 멘탈이 건강해야 돼요, 원장은. 선생님, 네. 이 와중에 지금 이 책 성경책 옆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진짜 완벽 가이드북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멘탈 관리.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렇게 책을 냈잖아요. 네. 그럼 저도 책을 많이 사서 저도 읽는 편이지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뭐 운영학과 운영백서라고 책이 제목이 나와서 책이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읽었는데 뭐 알맹이가 없어. 백서니까 뭔가. 그리고 일단 돈 주고 샀으면은 내가 여기서 얻는 게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독자가. 그쵸. 근데 약간 뭐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하세요만 해주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라고 가이드라인이 없거나 아니면 정말 뭐 너무 얇아서 내용물이 진짜 뭘 보라는 거지? 이렇게 모른다거나. 그러니까 낚시질, 그런 낚시질하는 낚시. 책이거나. 저는 그게 사실 제가 너무 싫기 때문에 내 책에서는 정말 모든 걸 다 보여줘야겠다. 근데 물론 이제 염려는 했죠. 저도 프랜차이즈를 하는 입장에서 너무 이제 우리 내 프랜차이즈의 노하우인데 너무 늦나 싶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중간에 걱정하신 게 이제 너무 늦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이제 강사님들이 이건 내부 자료 아니냐 이것까지 공개해야 그런 말 되냐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공개를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책으로서 제가 뭐 큰 수익을 얻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우리 브랜드의 것이 많이 녹아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네.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제가 이렇게 공개를 다 한다 한들 어쨌건 저희만큼은 못 하실 겁니다. 그런 제가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다 넣었어요.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염탐 전화 엄청 하고 염탐 상담도 엄청 오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더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신다고. 어차피 못해요. 저는 이제 그런 저 스스로의 자부심도 있을 뿐더러.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는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녹여서 매일 그렇죠. 내 거로 하라는 거죠. 내 거로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염탐 백날 한들 물론 뭐 정보 한두 개 얻으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요.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뭐 예를 들면 학부모님들한테 보내는 그런 뭔가 평가?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심지어 이제 전화 노이로제 있으신 선생님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벨만 물려도 가슴이 뛰어 이런 분들 정말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러면 거꾸로 뭐냐면 이제 전화를 할 때도 내가 무슨 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짜야죠. 근데 선생님 학부모님들이랑 상담 전화할 때 이렇게 시작해라. 네. 어떤 걸 물어봐라. 주제별로 좀 이제 몇 가지 큰 것만 넣고요. 사실 더 디테일하게 많이 있죠. 저희 매뉴얼에는 있죠. 네, 근데 일단 책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를 빼와서 전화를 할 수가 있다. 간략하게 한번 이제 넣어본 거죠. 네. 그런 것까지 넣어주시니까. 그러니까 멘탈 관리, 그다음에 마케팅과 그다음에 소통. 소통. 자, 소통하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 실어주셨는데 네네. 만약에 내가 별로 학부모님과 소통을 하지 않았던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 한 가지만 먼저 이거는 꼭 시작해라. 만약에 그동안 소통한 적이 내가 없다. 정말 어머님들과 따로 연락한 적도 없고 기껏해야 영상만 띡 보내는 정도였다라고 한다면은 전 전화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전화해서 일단은 어머님 왜냐면은 그러니까 텍스트 상으로는 조금 오해 소지가 될 수가 있고 사실 글만으로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을 전달하기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과 저도 지금 저희가 이제 이 화면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과 제가 그냥 단순히 제 인스타 피드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뭐 보시는 거랑은 완전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사실 이렇게 대면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전화로라도. 네, 그러니까 어쨌건 내 진심이 전해지는 게 포인트거든요. 내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냐 없냐 차이기 때문에 전화를 한번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만둘 친구들도 안 그만둬요. 정말로. 네. 이건 경험 200%에서 나오신 말씀이라. 완전 200%죠. 네, 전화 무조건. 전화는 꼭 해라. 네네네. 자, 마케팅 방법은 저는 사실 마케팅 방법보다 정말 기가 눌릴 뻔했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이제 아깝지 않은 게 이제 마케팅이다. 자, 마케팅 방법도 선생님 정말 많이 적어주셨어요. 네.
여기에서도 한 가지만 일단 이거는 무조건 시작해라. 저는 그냥 일단 그냥 입 다물고 나가자. 이게 첫 번,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일단 내가 뭐 거창한 걸 뭐 커피차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큰 돈도 써가지고 뭘 해야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사실 아니고 일단은 뭐라도 네. 명함 한 장이라도 정말 이런 전단지 하나라도 갖고 나가는 게 먼저예요. 나가봐서 이제 느껴보셔야 네. 된다. 네. 그리고 자주 나가야 돼요. 일단 앞만을 트는 게 사실 먼저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이 나를 처음 이제 봤을 때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학교에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사람이 그냥 여기 피아노학원 원장이다라고만 아는 것만으로 성공이에요. 언젠가 내 아이가 저분 유어 피아노 원장님이야. 네, 그거만으로 성공이에요. 왜냐면 언젠가 내 아이의 피아노 교육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때 내 얼굴을 떠올릴 거예요. 왜냐? 나를 다시 봤으니까. 그쵸? 맞아. 저랑 대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제 얼굴을 봤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사람은 익숙한 곳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우리 학원으로 오게 돼 있어요. 맞아요. 이게 그래요. 왜냐하면 정보 자주 나가는 게 그렇습니다. 애들 학원에 그렇게 많이 알아봐도 원장님 뵙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치. 원장님 뵐 일은 정말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원장님이 자주 데스크에 나와 계신다거나 네. 뭔가 상담을 하러 갔는데 원장님이 직접 나오시면 일단은 진짜 느낌이 그쵸. 마음이 가죠. 그래도 아무래도. 원장님이 이런 것까지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좀 우리도 잘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잘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상 힘들어 이거 하는 게 어려워 이게 아니라 어머님들의 마음은 어떠실까 해서 시작하는 게 되게 진짜 그렇죠. 생각이. 그리고 일단 내 학원이고 내 사업이잖아요. 내가 하는 것만 효과적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원장은 되게 바쁘죠. 왜냐하면 마케팅도 홍보도 내가 나가서 해야 되고 내가 가급적 애들도 가르치면 엄마를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가 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쉴 틈이 없다니까요. 원장은. 바빠야 돼요. 원래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선생님 맞아요. 맡겨놓고 뒤에서 쉬고 계시는 원장님이 계신 원들 가끔 있는데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닐까.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학원들도 잘 되는 것들도 잘 되긴 해요. 근데 그치만 이제 어떤 뭔가 원장의 교육 속에는 그 교육 철학이나 소신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따라간다기보다는 뭐 동서상의 편리함, 단순히 뭐 촬영은 되니까 그런 서비스적인 부분을 누리기 위함, 뭐지 이런 외적인 부분들로서 연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제가 책을 읽다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나 꼭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소소한 질문 몇 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 자, 프랜차이즈로 변경하실 때 힘든 점, 프랜차이즈에 관한 부분은 뒤로 좀 빼가지고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학원 운영을 할 때 학원의 환경을 주기적으로 바꿔줘라.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거 너무 공감이 됐던 게 집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집안 분위기를 자주 바꿔주면 애들이 학교 갔다 집에 들어와서 와 뭐야 엄마? 막 이러면서 신나죠 일단. 그렇죠? 애들이 되게 신나하고 뭔가 안 앉을 책상에 한 번을 더 앉게 되거든요. 보통. 그렇죠. 책상의 위치를 한 번 바꿔주는 걸로도 환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학원에서 이제 뭔가 그 인테리어를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사실 환경을 바꿔준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 이제 작은 학원에 계셨을 때보다 이제 저는 이제 유어 피아노의 인테리어는 어느 정도 완성형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완성형이에요. 인테리어 맞아요. 네, 그렇죠. 이랬을 때는 그럼 과연 어떤 변화를 주실 수가 있나? 사실 되게 많거든요. 변화할 수 있는 건. 그래요? 왜냐면 인테리어는 고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거기서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도 이게 피아노가 또 새로 들어와 있고 피아노가 추가적으로 들어와 있고 뭐 예를 들면 레슨볼을 교체할 수도 있고 작은 소품. 그렇죠. 소품들을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사실 굉장히 많아요. 사소하지만 방향제를 넣을 수도 있고 또 정말 사소하지만 이런 이제 제가 신고 있는 이런 슬리퍼를 주기적으로 교체할 수도 있고 일단은 그렇죠. 사람은 익숙한 거에 있어서는 뭔가 좀 매너리즘도 생길 수도 있고 사실 눈도 잘 시선도 안 가고 그렇죠. 익숙해지는 순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장이 최대한 많이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죠. 굉장히 바꿀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거의 선생님은 자녀를 키우는 마인드로 학원 하시는 게 정말 맞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엄마들이 해야 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녹아있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학원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이제 학원 학원의 환경도 그렇게 자주 바꿔줘라 이렇게 적으신 부분을 보면서 나 우리 집 빨리 또 바꿔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저도 그러니까 제가 약간 가만히 못 있는 스타일이긴 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약간 성격적인 부분이 좀 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저도
뭐 이렇게 일단 저는 제가 지루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저도 아마 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네. 항상 뭔가를 하잖아요, 새롭게. 네, 맞아요. 바꾸고 뭔가 또 부시고 또 뭐 다른 또 하고 하는 이유가 일단 제가 지루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뭔가 변화를 주려고 제가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어른들이 모르지 아이들은 조금만 변화를 줘도 그럼요. 금방 알아채죠. 그게 더 사실 또 고맙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사실 아이들이 학원을 올 때 뭔가 재밌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의 변화, 아니면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다든지 원장이 갑자기 너무 이뻐졌어. 갑자기 뭔가 예를 들면 뭐 쌍꺼풀 수술해서 너무 이뻐졌다. 혹은 뭔가 변화가 있어. 조명이 바뀌었다든지 아이들 다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그런 변화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원장님들께서 잘 이렇게 바꿔줄 필요가 중간중간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네. 미리 머리 화장 바꾸는 약실력보다 더 잘하고 아이들 최고라니까요, 진짜. 그건 맞습니다. 가장 늦게 알아차리는 게 신랑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런 거예요? 그건 열애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저희가 여기 성북점이고 선생님이 여기 이제 인테리어를 대거로 이제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 공사 왜 하세요? 이럴 정도로 일단은 선생님들이 그냥 전경 보셔도 너무 예쁘잖아요.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와가지고 여기 이제 이거 촬영하려고 이제 설치하고 이럴 때 저희가 보통 어디에 가서 이제 촬영을 하면 전경이 여기에 잡히는데 뭔가 이제 지저분한 것이나 이런 게 있으면 구도나 이런 걸 맞추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려야 되고 저기는 나와야 되고 막 밑은 잘라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근데 여기는 저희 대리님이 딱 오셔갖고 카메라를 딱 틀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뒤에 그냥 모든 게 나오는 게 다 이쁘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렇군요. 저희는 여기를 처음 이제 여기 인수한 거거든요, 여기는. 인수했을 때, 인테리어 어떡하냐. 저 이러면서 저희 사실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기본 인테리어가 혹시 마음에 안 드셨을지 모르지만 이미 구석구석이 있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대리님이 이쪽으로 잡아주시면 디저트 마트 아이들한테 아마 이제 상으로 주시는? 맞아요. 중간중간 보상을 이제 주는 거죠. 디저트 마트 있고요. 뭐 이런 살균기 이런 것도 난 왜 이렇게 새로워 보이는지. 연습 볼. 레슨볼도 있고. 이 뒤에도 사실 가려졌는데 뽑기 선생님 유명한. 뽑기가 전 너무 좋거든요. 저 이거 잠깐 치워볼까요? 이게 딱 앞에 있는 거 동시에 아이들한테 오늘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바로. 그리고 아마 여기 풍선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구석구석이 저희가 다 놓을 수가 없는 것이 성북점인데 인테리어를 바꾸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기를 올 철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어피아노가 자체적으로 컨셉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현재 다산점 컨셉이 저희 완성된 컨셉이거든요. 다산점과 동일한 이제 디자인을 바꾸는 작업을 저희가 7월 중순 이후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 이제 지금의 것이 이제 아예 없어지는 거죠. 다 철거가 부시고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음번에 혹시 라이브 저희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성북점 비포 완전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더 초대해 주시나요? 그럼요. 그때 다른 주제로 뭔가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정말 소소한 질문이지만 아마 절대로 잊지 못할 기억이시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책에.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도 시작하실 때가 있었어요. 병아리 강사 시절에 적혀 있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사람들이 보통 어떤 성공하신 분, 그러니까 뭐 성공의 길에 있는 분들을 보면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선생님? 많은 분들이 제가 처음부터 이랬던 줄 아시거든요.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병아리 강사 시절이 있으셨다. 선생님도 강사 테스트를 보러 간 적이 있으셨다. 있죠. 학원에 지저분한 청소까지 내가 막, 너 그런 거 시켜주는 것도 당연한 줄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원장님 아래서. 있었죠. 근데 제가. 이랬던 강사 시절이 있었다. 되게 단기간 일을 했어요, 거기서. 사실은 이제, 저도 그 당시 경력이 없는 그냥 강사였지만 뭔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 때문에 바로 그만뒀던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도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만뒀었는데
그래도 되게 인상에 남았던 것은 뭔가 이제 이렇게까지 청소를 할 수 있구나 강사가 그걸 느꼈어요. 진짜 제가 청소를 원래 별로 잘 안 하거든요 원래. 근데 진짜 우리 집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됐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가. 정말 대걸레질하고 뭐 걸레 빨아서 문 다 닦고 건반 닦고 뭐 여러 가지 다 닦고 빨아본 적이 처음이야 그렇게까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이제 청소에 대한 거를 좀 이제 그때 겪고 나서 내가 만약에 물론 이제 그때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내가 학원을 한다면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했던 게 그때 그 순간 그 근무했던 환경을 통해서 느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운 게 있는 거예요 어쨌건. 근데 반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그분이 사실은 제가 책에 세미나가 있지만은 콩쿨이었어요. 제가 이제 운영했던 콩쿨에 아이들이 나왔던 거죠. 그 학원 아이들이. 그 원장님과 이제 그 학원에 온 그렇죠. 이제 대표로 제 이름이 써있는 상장을 이제 그 아이들이 갖게 된 거죠. 그 학원 아이들이. 정말 인생이 새옹지마입니다. 네, 정말 좁은 세상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참 이게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는 정말 좁은 세상이기 때문에 행동을 정말 참 잘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 뒤에서 뭔가 하는 거 행위들 있잖아요. 네네네. 뭔가 내가 이 사람의 뒤에서 욕을 한다던가 악플을 단다거나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싫어하는 사람, 정말 좀 혐오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잘 살아야겠다. 어떻게든 사실은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그런 것들을 주의하며 살아야겠다. 네,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선생님 해야 되는 말 그냥 앞에서 다 하시거든요. 저는 해요. 그쵸? 왜냐면 제가 앞에서 못할 거는 저는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말이 만약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앞에서 못하면 하지 말아야지 아예. 그죠. 네, 맞아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사실 저렇게 저도 안 해요. 대놓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냥 앞에서 하지 길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험까지 이제 워낙에 이제 경험이 많아지시니까 능력치가 좀 쌓이더라고요. 이런 경험까지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학원 운영 시간 외의 시간을 투자해라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죽어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선생님이 적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당연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학원 운영 시간에 바빠요 우리가. 왜냐면 아이들 레슨해야 되고 어머님들 응대해야 되고 사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그 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학원 외 시간에 우리가 나머지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 전단지로 홍보를 나갈지 그런 디자인들 사실 그런 것들 다 저녁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업무 시간이 끝이 아닌 거죠. 그죠. 항상 이 연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시간들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한 명 한 명 신경 쓸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이 100명 넘어가는 순간은 정말 그냥 운영 외 시간도 학원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각이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래요. 특히 이제 학원을 이제 안 해보신 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 업종과 아예 다른 업종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정말 좋은 직업이다. 학원이라는 게. 그렇게 말해요. 그쵸. 제일 열받는 순간이시죠, 선생님. 저도 뭐 아이들 가르치는 시간이 되게 길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은 맞아요. 일단 우리가 출근해 있는 시간 짧은 건 맞아. 공휴일도 쉬고, 그쵸?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일하고, 내가 상사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대표로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곧 이게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물론 좋은 직업인 것은 맞지만, 정말 쉴 틈이 없는 직업이다. 그래서 보여지는 게 다인 직업은 아니다. 네, 라고 생각을 이제 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끼리의 교류가 더 중요하다. 왜냐면 여기서밖에 힘을 얻을 수가 없고, 그렇죠.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여기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책에 써 있는 내용 중에 그래서 제가 학원 일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하지 말라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써 있어요. 네, 왜냐면 공감대 형성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털어놔봤자 나만 스트레스 받아. 야, 너가 왜 그런 말을 해? 야, 넌 편하게 일하는데 네가 뭐 그렇게. 야, 난 어떤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열피쌤에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이제 소통하시고 해라고 이제 카페를 이제 만들었던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였는데, 아는 사람들끼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에 건강한 이런 토론을 할 때 스트레스가 풀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건 뭐 선생님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써주신 대로 그런다 좀 했다. 청소는 내가 다 하자. 근데 물론 어느 정도는 강사님들도 간다는 것은 해줄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면 눈에 쓰레기가 이런 게 보이는데 안 줍고 그냥 간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는 사실 집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에 이럴 때 이제 강사 입장으로 만약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같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기본을 해주면 그거 이상 더 원하는 엄마들은 잘 없어요. 그리고 결국 정말 중요한 청소는 엄마들이 다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자기가 심지어 제가 들었을 때 그 강사님이 당신이 마셨던 컵까지 그냥 놓고 가시는 선생님들도 많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강사님과의 어떤 청소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돼라는 선을 서로 그냥 암묵적으로 지켜주는 거. 그냥 저는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쓰레기만 치워주세요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거기 내가 먹은 컵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가 먹었던 컵, 뭐 아니면 그냥 정말 이런 보이는 뭐 쓰레기를 줍는 거, 이제 그 정도는 사실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만 그렇거든요. 자기가 잔 이불은 개야 되는 거고,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치워야 되는 거고, 네 방에 있는 쓰레기통 정도는 네가 비워도 되지 않니? 이거거든요. 그거 이상을 원하지 않잖아. 그렇죠. 원하지 않죠. 바라지도 않죠. 싱크대에 와서 너보고 개수대 청소를 하라는 것도 아닌데. 이게 약간 모든 곳에서 똑같은 거 아닐까. 사무실도 마찬가지거든요. 회사에서. 물론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청소를 도와주신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것도 기본적인 것들은 그 정도는 우리가 성인인데. 그죠? 맞아요. 네, 참 입장 차이가 다르다. 그쵸? 그 모든 입장은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뭐 어쩔 수는 없지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사는 것 중에 그래서 이제 원장과 강사의 입장 차이가 써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꼭 읽어보세요, 선생님. 정말. 저는 제가 강사였기 때문에 알잖아요. 네. 나의 그 짧았던 그 이제 생각과 나의 이런 이제 보지 못하는 그 시야. 맞아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써놨어요. 근데 강사분들도 이제 혹시나 이제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말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했는데도 이렇게 써놓으신 걸 보면서는 맞아 그랬었지 막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뭐 한다고 이 책을 너무 재미있게 읽어서 진짜 구석구석을. 자, 선생님 이건 아주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사실 정말 너무 어리석인 질문일 수 있는데 여전히 교육이냐 서비스냐.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공간에 원래 이제 계셨던 분이 굉장히 가방끈이 길어지셨던 원장님이셔가지고 교육만 하셨던 분이었다. 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자, 교육이냐 서비스냐. 저는 그냥 애들 가르치는 것만 하기로 했어요. 저는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시고 싶으신 분은 그냥 개인 레슨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장을 오픈을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사실 학원을 오픈하는 순간 고정비용이라는 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건 되게 되게 많거든요. 항목들이. 월세고 관리비 뭐 이런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고. 그쵸. 당사 인건비나 뭐 교재비, 하물며 이런 비품들까지 따진다면은 정말 내가 상상했던 거 이상의 많이 그런 비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그 고정비용을 내가 감당을 하려면 일단 아이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매출이 발생이 돼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결국은. 근데 그 매출을 발생시키려면은 우리가 교육만 해서는 발생시키긴 사실 좀 한계치가 분명히 있어요. 물론 이제 교육만으로 잘하시는 분도 이제 있어요. 물론 없지 않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극소수예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두 개를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정말로. 근데 저는 항상 똑같아요. 제 대답은 그냥 둘 다 그냥 잘하셔야 돼요.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도 그냥 하면 안 되고 좀 잘해야 돼요. 맞아요. 뭐든지 사실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어떤 분들은 과정이 중요하죠. 어떻게 결과가 뭐 이렇게 분들 많이 계시지만 사실은 결과도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 거죠. 그렇죠. 둘 다 중요해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잘해야 되니까. 사실 근데 내가 방법을 모르고 열심히만 한다고 이게 손가치가 나오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그냥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항상 이제 뭐 이런 저한테 고민을 하시거나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저는 가이드를 제가 드리는 거죠. 그런 가이드라인을. 네. 우문이었지만 다시 한번 선생님들이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쭉 살살 정리를 해야 돼서 자, 이 질문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선생님을 오래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진짜 이러셨다고? 막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23세 오세연은 유리 멘탈이었다. 이렇게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에. 저는 상상을 안 했어요. 아, 왜냐하면 진짜요? 제가 석세스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을 처음 뵀을 맞아요. 때부터도 약간 그 여자 선생님이시지만 장군감이다. 막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너무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예쁘신 외모인데 갑자기 말씀을 막 시작하시는데 거의 그렇게 나오셔서 저는 원래 선생님이 그러신 줄 알았는데 책을 다시 읽다 보니 23세 오세연은 유리 멘탈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픈 말들을 들을 때 네. 밤새도록 눈이 네. 퉁퉁 붓도록 울었다. 그때 그랬어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은 되게 귀엽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보면은, 나도 그렇게 저럴 때가 있었구나. 근데 이제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초보 원장님들은 이런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었겠구나. 제가 또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저의 유리멘탈 시절은 길진 않았어요. 한 1년 정도, 1년 내외였어요. 진짜? 네.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일단 원장이 힘들어지는 순간 학원도 같이 그냥 점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원장의 멘탈이 흔들리는 순간 아이들이 빠지고, 아이들이 신입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그 복합적인 것들이 이제 같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제가 되게 굉장히 빨리 캐치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서 운영한 지 1년 차쯤 됐을 때, 이 성과치가 나는 게 보이다가 갑자기 또 안 보이는 순간이 잠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담아두고 하는 게 되게 영양가가 없구나.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학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순간부터는 이렇게 잘 빠져나갔죠.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학원 운영도 하고 뭐 카페도 운영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제가 큰 스트레스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제가 듣기에 뭔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로 그냥 버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담아주지 않아요. 잘.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그것 때문에 아마 23세 오세연이 유리 멘탈이었다면 지금 현재 오세연은 선생님 뭐라고 쓰셨냐면 1500년 된 소나무 같다. 이런 말을 좀 웃기게 섞긴 했는데 근데 그게 1500년 된 소나무 어떤 느낌인지 너무 알겠는 거예요. 네. 사실 제가 정정한 비유가 그거였어요. 선생님이 계셨던 그 막 현장들이 떠오르고 사건들이 막 떠오르고 그러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이제 이런 현장들을 바꾸고 싶어서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뛰어들어도 결국은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그렇죠. 트러블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뭔가가 하나가 맺어지면 또 어떤 것들이 발생을 하고 그렇죠. 사람 사는 일이다 보니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때는 왜 하시지? 어떻게 하셨지? 막 이런 생각 너무 많이 들거든요. 네네. 네, 그만해 막.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시점에서 딱 결국은 봤던 게 뭐냐면 선생님이 어떤 것들을 내려놓으셨을 때 결국 사람들이 다시 선생님을 세우고자 하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렇더라고요. 신기하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선생님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게 됐구나. 그랬던 거. 또 사실 지나보면은 사실 별거 아니었던 일이었는데 제가 좀 이제 조금 어렸던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좀 어렸던 행동들이 있구나라는 걸 저 지금도 느끼거든요. 물론 전 최근도 그랬어요. 최근도 한 달 전만 해도 내가 좀 어렸네. 이런 걸 저는 있거든요. 선생님 그거는 평생 그럴 것 같아요. 네, 그쵸. 평생 그럴 것 같죠. 네. 저도 막 지난주에 그 얘기는 하면 안 됐어. 막 이런 거 아직도 있고. 네. 그 생각을 뭐 한다고 그렇게 오래 갖고 막 이렇게 아프고 막 몸살나고 일어났지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셨겠어요? 선생님? 근데 이제 그게 결론적으로는 다 저한테 좋은 영향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제가 사실 이렇게 뭐 책도 두 권의 책을 낼 수 있고 뭐 지금의 뭐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고 뭐 지금의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얻기까지 사실 그런 경험들이 없었더라면 지금까지는 못 왔겠다.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해요. 그래서 제가 쉬지 않고 뭔가 이제 일을 벌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리는 것도 결국에는 이게 내년에다, 5년 뒤에다, 10년 뒤에 나를 지금의 것들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좀 더 항상 쉬지 않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그게 내 역사가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네, 거고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걸 그때는 잘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고 와서 알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도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소심 A형이라서 운영할 때 더 힘들다. O형인데도 물론 상처받는 말은 오래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래 가죠. 그렇죠. 근데 이걸 의식적으로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내가 이제 그거를 떠올리는 순간이 많아질수록 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쵸. 저는 항상 제가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대해서 뭐 저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했어요. 저는 그냥 그냥 너는 그런가 보다 이러고 말고 끝나거든요. 그쵸. 근데 이걸 담아두고 계속 이제 곱씹어 되는 순간 내가 싫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싫어요. 담아둔다는 게 내가 그 말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어떤 말을 했어. 근데 나 진짜 그런가? 나 진짜 그런가 봐.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한 말도 한 말이지만 네.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로 가는 순간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점점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나의 그 안에 있는 고독한 그 뭔가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돌아보는 순간이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지만 선생님들이 굳이 그 영양가 없는 말들에 동의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는 생각은 확실하게 듭니다. 이제는. 전 욕해요 그냥. 그런 순간이 올 때 너는 뭐 잘났어? 그쵸. 그래서 가족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 필요합니다. 욕은 집에 가서 하실게요. 그쵸. 저는 혼자예요. 그냥 혼자 욕해요. 운전하면서 그냥 혼자 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뭔가 스트레스를 내가 좀 풀 수 있는 것들도 이렇게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원은 왜냐하면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도 너무 오랜 생활 저는 학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했어요. 어머니와 많이 가보셨기 때문에. 함께.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안타까웠던 것도 어머니한테 뭔가를 얘기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랬던 말들에 대해서 너무 오래 곱씹으시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오래 힘들어 하시는 거가 어린 마음에도 참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선생님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는 선생님들의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사실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다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거 멘탈 관련된 것들을 제가 카테고리 2개를 정해서 쓴 게 바로 이 책 안에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한 뭐 말을 더 하고 싶었지만 좀 줄였어요. 그건 좀 더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어떤 모임이나 자리에서 그때 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개인적인 또 그 자기의 경험담을 좀 털어놓으면서 얘기를 해야 이게 뭔가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하셨던 경험들 대부분 다 제가 그대로 경험을 했을 확률이 높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건 그거에 대한 결과치는 결국에는 원장 멘탈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이거기 때문에 언젠가 또 저희가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약간 이제 이런 원장의 그런 마인드, 멘탈 이런 거에 대한 걸 좀 포커스를 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심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도 되게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멘탈 관리하는 방법 중에 제일 많이 관리하시는 제일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문일 수 있거든요. 그냥 됐다 그래. 자주 제가 혼자 하는 거예요. 됐다 그래. 뭐래. 니나 잘해. 이제 제가 항상 입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항상 그렇게 사실 이게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하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말을 내뱉어요. 잘. 그리고 이제 나는 뭘 할 거야, 난 뭐가 될 거야, 나 어떻게 될 거야, 그리고 네 말 안 들을 거야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자주 이렇게 스스로에게 약간 주문을 거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로 좀 멘탈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상 생각 안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생각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되게. 생각이 날 거예요. 그치만 의도적으로 뭔가 내가 예를 들면 그냥 모르겠다 유튜브나 보자. 다른 거 그냥 보던지. 피아노를 우리 피아노 하잖아요. 피아노 치면 얼마나 또 우리 마음이 정화가 돼요. 너무 좋은 방법. 피아노 치시던지. 시간도 없는데. 그쵸. 맛있는 거 먹으러 맛있는 거 드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자전거도 타고 관광가서 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하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는 방법과 그다음에 우리에게 너무 좋은 방법 연주를 한다. 네. 이런 저는 사실 이제 그런 걸로 많이 제가 스트레스를 풀었기 때문에
저는 되게 효과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 방법들이. 선생님들 모두 이제 이렇게 100년, 1000년이 넘어가는 소나무 화에 심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우리 진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런 내용은 못 담아서 서운했다. 이런 적은 없으세요? 제가 나오고 나서 생각했던 게 담임제. 담임제. 장단점, 네, 장단점 그리고 그냥 일반 시스템 상에서의 장단점,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썼어야 되지 않았나. 그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에 대한 그 응대에 대한 매뉴얼도 좀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응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빼먹은 부분들이 있어서. 학부모 유형. 네. 유형별로 내가 어떻게 응대를 하는 게 좋다. 그쵸, 이런 그쵸, 것들을 그쵸. 제가 좀 빼먹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과의 문제에서 이런 것들은 거의 있을 문제들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를 하세요. 상황별 대처법. 네. 그게 안 들어갔다. 좀 그게 아쉽다. 네. 자, 그러면 또 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쵸, 네. 선생님? 그래서 저희 이제 여기 이제 리모델링 한 이후에 이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저희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선생님과 만날 기회를 이제 저희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 토요일에는 선생님과 현장 세미나를 이제 만날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메린 킴이라고 지금 미국에서 엄청 유명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연주자이자 작곡자인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항상 재미 음악가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분이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아 쪽으로 도시려고 선생님 그 포스터 잠깐 올려주시면 지금 아마 5월 중에 이제 그 일본에서 음악회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교회 음악을 많이 하시면서 오르간을 하시기 때문에 남대문 파이프 오르간 음악회 거기에도 6월에 이제 참여를 하세요. 그래서 정말 모시기 힘들었던 미국에 계신 선생님과 오세훈 선생님과 모시고 음악이 있는 토크 콘서트로 저희가 6월 15일에 세미나를 준비합니다. 남대문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에도 초대가 되셔서 6월에 이제 진행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예술에서 여는 세미나에는 6월 15일에 맞아요, 선생님. 부산에서도 지금 음악회 하십니다. 그리고 메린 킴의 피아노 프레이즈에 이어서 이번에 내한에 맞춰서 선생님의 두 번째 찬송가 편곡집이 출간이 또 될 예정이에요. 너무 기대됩니다. 네네. 그래서 찬송가 편곡에 대한 리하모니제이션, 그리고 반주자. 선생님 이제 반주자, 교회 반주자 반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맞아요. 교회 반주에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강의해 주실 거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정말 아름다운 색채를 내는 그런 편곡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의와 더불어 연주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기대가 됩니다. 세미나가 선생님 오시면 저도 가는데 그래서 너무 이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선생님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리그램 하셨던 일단 리그램을 이번에 아마 구매 인증 이벤트 하시느라고 요거 잠깐 잊어버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그램 해주신 9분이 있는데 9분 중에 일단 지금 2분을 뽑아서 사인본 오세훈 선생님께 사인 받아서 음악학원 운영백서 사인본 한 분 드리고 그 세미나 6월 15일에 있는 세미나 5만원 상당의 그 세미나인데요. 세미나 무료 초대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리그램 한 명단을 못 보셨는데 네, 몰라요. 자, 1번에서 9번까지 계시거든요. 네. 9번 중에서 번호 2개만 뽑아주시면 됩니다. 저? 네. 5랑 7이요. 5번, 7번. 자, 5번 선생님 누구시냐면 비치나 뮤직, 더 비치나 뮤직 선생님. 계십니까? 아까 계셨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7번. 모구모구? 저 모구모구 좋아하는데. 모구모구 선생님 계세요? 더 비치나 뮤직. 그 다음에 모구모구 선생님. 자, 와! 계신다. 자, 모구모구 선생님께는 오세훈 선생님의 사인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비치나 뮤직 선생님 계십니까? 5, 4, 3, 2, 1.
계세요. 계신다. 자, 김철문지 선생님께는 세미나 무료 초대권 축하드립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DM 보내주시면 주소 3종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면 너무 아쉬우니까. 자, 책 2권 선물이 남았고, 세미나 무료 초대권도 2장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라이브에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후기를 남겨주시고, 그런 다음에 저희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중에서 4분을 뽑아서 책 2권과 세미나 무료 초대권 2장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후기는 오후부터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 이제 나의 앞으로의 뭐 아주 간단하게 뭐 지금 하반기에 계획하고 계신 거 뭐 있을까요? 일단 성북점이 네, 성북점 이제 공사가 리모델링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쯤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유어피아노 가맹 활동이 좀 재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맹점의 뭐 숫자를 뭐 늘리고 이런 것보다는 저는 좀 완성도 있게 지점들이 좀 이제 우뚝 설 수 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이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역에서 유어피아노를 만나실 수 있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제가 마지막으로 꼭 이걸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유어피아노의 로고와 슬로건이 너무 다시금 좀 이렇게 리마인드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 로고에 들어있는 뜻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들 오 이렇게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그냥은 잘 몰라요. 그냥 높은 음자리인가? 뭐 높은 음자리 맞아요. 전형인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높은 음자리 표지 저희 윗부분이 엄마 머리예요. 머리고 이제 아이를 안고 있는 배에 안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저 유어피아노이기 때문에 뭐 아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항상 다 들어갈 수 있는 엄마와 아이는 함께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이제 음악도 항상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 이제 그런 뜻을 녹여서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음악학원이기 때문에 높은 음자리표에 저희 유어피아노의 Y를 결합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로건도 있죠. 슬로건은 저희 이제 로고와 맞게 너의 피아노 오늘도 내일도 함께 이제 그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마 뭐 유어피아노의 슬로건이긴 하지만 결국 음악을 가르치고 배우는 입장 모두에서 그런 생각들을 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캡처할 수 있게? 자, 캡처할 수 있게? 하나 들어볼까요? 자, 캡처할 수 있게? 네, 이렇게 해주세요. 자, 유어피아노 정리까지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출간 기념 그리고 2세 기념 라이브는 마칠 거고요. 저희는 6월 15일 날 강남에 있는 빛과 소리 아트홀이거든요. 저희가 다시 한번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바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